시선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먼저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니까 사각턱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39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한 13mm 정도, 12mm 정도 넓은 광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56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니까 여기도 한 13mm 정도 넓죠. 그러니까 두상이 넓고 광대가 넓고 턱은 평균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턱은 빈약해 보일 수 있고 역삼각형의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볼 때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여기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이게 118mm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죠.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여기 코앞가시까지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54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이게 52mm, 3mm 정도 되고 그렇게 따지면 중안면부가 조금은 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하안면부 길이를 재보면 요 길이가 지금 69mm, 거의 70mm 가까이 되는데 요게 남자 평균이 70mm고요. 여자가 66mm니까 하안면부 길이는 꽤나 길다. 특히나 요 상안면부, 상악의 길이와 하악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같이 길어서 뭐 어디 한쪽만 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안면부, 이 하악의 길이가 조금 더 긴 느낌이 있어서 길이 축소도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건데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보통 귓볼 기준으로 귀밑값을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2.5cm, 3cm 가까이 사각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잘라줄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사각턱을 자르는 걸 결정하지는 않고요. 실제 옆모습에서 보이는 이 사각턱의 각의 크기를 보는데 뭐 요 정도는 난 괜찮다 생각하시면 뭐 굳이 사각턱은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게 조금 싫다 하면 이렇게 조금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이렇게 턱 끝에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진량이 대략 한 10mm 정도, 한 9mm에서 10mm 정도 필요한 심한 무턱인 상태죠. 근데 요게 또 요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코가 지금 짧고 조금 낮아요. 그래서 코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길어지고 높아진다면 뭐 이렇게까지 수술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그려본다면 요 기준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전진량은 한 7mm 정도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무턱이 있는, 그래서 턱은 무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입도 조금은 나온 느낌이 있는데 코가 낮고 무턱이 심해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코가 낮은 게 한 3 정도의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무턱인 게 한 5 정도 될 것 같고요. 입이 나온 게 한 2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4라고 하고 이게 1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입이 나온 비율도 좀 있지만 코가 낮은 것도 꽤 크고요. 무턱인 게 가장 크다. 비율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고 무턱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비율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적으로 틀어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꽤나 나오신 편이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 나왔다고 하는데, 좀 꽤나 나온 편이죠. 정면에서 봐서도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뭐 고민하지 말고 광대 수술은 하세요.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울리불리한 느낌, 또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거친 느낌 드는 거는 여자 얼굴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줄여주는 느낌으로 광대 수술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수치에서도 광대가 꽤나 넓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광대 수술이라는 게 눈 윗뼈에서 아랫뼈 만나는 선에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광대를 조금 밀어넣는,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옆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오신 편이라 뭐 45도 광대는 요 정도 있는 거 그닥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뭐 45도도 좀 줄이긴 하겠지만 주로는 이게 너무 나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좀 매끈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입이 나와 있는 데 반해서 또 중안면부 이런 데 팔자 이런 데는 좀 꺼져 있죠. 그다음에 사진에서 보면 눈밑 지방도 살짝 있고 눈물꼬랑도 살짝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를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어차피 입안 절개한 김에 앞광대나 팔자 쪽에 볼륨을 좀 주고 눈밑의 지방도 살짝 펼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코가 지금처럼 들려 있고 조금 낮은 상태, 콧대는 높거든요. 근데 코끝이 낮아요. 짧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코가 더 파묻혀서 오히려 못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코를 내리고 높이는 게, 뭐 콧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코끝만 조금 이렇게 내리고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수술을 일단 진행한 후에 또는 동시에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오고 눈 밑에 지방이 좀 꺼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무턱도 어느 정도 한 7, 8mm 정도 이렇게 나와서 여기 턱 라인도 조금 정리가 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면 입 나온 느낌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비대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눈 기준으로 수평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치아 중심이랑 턱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턱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은 틀어져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아 중심 라인에서 중요한 건 또 좌우 폭을 재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오른쪽 폭을 재보면 지금 한 48mm, 7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또 반대쪽 왼쪽도 한번 측정해 보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해 보면 49mm 정도로 이쪽이 살짝은 넓어요. 왼쪽이거든요. 그 이유는 턱이 이쪽으로 조금 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턱이 틀어지면 이쪽은 조금 넓어지는 경향이 생기고 턱은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생기고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턱은 약간 내려오면서 길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조금 차이 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로 심한 정도로 비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의 내 좌우 폭 차이가 조금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잘 맞는 편이고 턱은 살짝은 이쪽으로 조금 틀어진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라인에서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쪽 턱관절이 살짝 뜨죠. 이만큼 뜨죠. 이 얘기는 턱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약간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광대 있는 데서도 수직선을 그어보면 오른쪽 광대에서 수직선 보면 이쪽 두상이 훨씬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고 턱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넓게 가는 그래서 좌우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쉽게 말하면 정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안면부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폭하고 이쪽 폭에서 차이가 미묘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사항 하나씩 읽어보면 안면 비대칭이 심하다. 45도 광대가 도드라졌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45도보다는 역광대가 훨씬 더 도드라져 있고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환한 듯 뚱해 보여요. 돌출입 짧은 무턱. 뭐 화났다는 표정. 글쎄요. 지금 이 얼굴이 그렇게 환한 얼굴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중안면부가 조금 꺼지면 약간 뚱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은 들고 입이 좀 나오면 약간 뽀로퉁해 보이는 느낌은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환자분이 표현한 것처럼 환한 얼굴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광대 볼륨 없는 거 뭐 동의하고요. 눈밑고랑 뒤트임과 노화로 눈밑이 처졌다 하셨는데 지금 뭐 92년생이시니까 그렇게까지 뭐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고 지금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중안면부 볼륨이 없고 입이 좀 나오고 광대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좀 더 꺼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하면서 눈밑 지방 조금 펼치고 앞광대나 팔자 쪽에 볼륨을 진피를 통해서 조금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면 비대칭 개선하고 싶다 하셨는데 앞광대 쪽에 앞면 비대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광대 얘기할 때 비대칭 얘기할 때 눈 윗뼈랑 아랫뼈랑 요 간격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은 조금 이 간격이 좁고요. 왼쪽은 이 간격이 조금 넓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광대가 오른쪽은 좀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고 왼쪽은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얼굴이 비대칭이 이렇게 있으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요거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비대칭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앞광대 볼륨 조금 주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길어 보이고 밋밋한 중안면부 개선하고 싶다. 턱이 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뭐 남자 평균에 가까운 길이를 갖고 계신데 이렇게 다시 한번 재드리면 이 길이가 지금 120 한 4mm 정도, 3mm 정도 측정되는데 이게 여자 평균이 118이고 남자가 125거든요. 그러니까는 길이는 상당히 좀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턱을 길이를 줄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길이를 줄이는 순간 얼굴이 너무 동그래지지 않을까? 갸름한 맛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중도 길기 때문에 무조건 턱이 짧아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 들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환자분을 자 현대의학기술로 만약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요. 양악을 해서 상악을 일단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입을 조금 넣고 이걸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아래턱이 조금 나오게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후진시키면서 상악 길이를 줄여요. 그 다음에 코도 충분히 앞으로 빼고요. 그런 다음에 뭐 광대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뭐 미스 코리아 나갈 정도가 되느냐? 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못하겠고,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코가 제일 1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코가 길어지고, 콧구멍이 좀 덜 보이고 높아져야 입 나온 느낌도 개선이 되고, 이 상태에서 턱만 이렇게 나오면, 코는 더 낮아 보이고, 더 이렇게 꺼져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코가 1번, 그 다음에 2번이 턱, 그 다음에 3번이 광대랑 중안면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어 보이고 밋밋한 중안면부 개선하고 싶다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하나 보이고 뚱해 보이는 인상, 돌출인 무턱. 돌출인 무턱은 코가 낮고 무턱이 없기 때문에 코를 높이고 무턱을 해결하는 순서. 눈밑꼬랑 처짐이 뒤트임 재건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여기 뒤트임 재건한다고 해서 눈물꼬랑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 들면서 눈밑 지방이 조금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중안면부 꺼진 사람들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여기 눈물고랑이 있고 그다음에 앞광대 볼륨 없고 팔자가 꺼져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여기에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뒤트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뒤트임 손 본다고 해서 여기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턱은 필러를 지금 맞은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두 번 정도 2016년도에 맞았다. 그리고 콧대도 지금 필러가 들어있다면 조금 예용이 달라져요. 콧대가 지금 충분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정도에서 콧대가 조금 낮아지는 게 오히려 전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상태에서 코가 이렇게 길어지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일 것 같거든요.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이런 상태로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코가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콧대는 오히려 여기 필러 맞은 거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중안면부가 또 오똑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인상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보형물을 넣자 뭐 필러를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남아있는 필러가 있는지 한번 녹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턱에도 뭐 전진량을 얼마나 만들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필러 한번 녹여보고 그 모습을 한번 보고 확인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본인 얼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중안면부 꺼진 거, 무턱인 거, 광대 튀어나온 거 잘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도 옆광대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앞광대랑 눈물꼬랑 있는 거, 그 다음에 턱에 무턱인 거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셔서 지금 수술 방향을 우선순위로 정할 때 코가 1번, 그 다음에 무턱이 2번, 그 다음에 광대가 3번, 그 다음에 중안면부 포함해서 여기가 4번. 이 정도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같이 해도 되고 순서를 우선순위로 두는 거기 때문에 효과와 환자분의 그 개선 사항 뭐 이런 것들 이런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이런 순서로 한번 수술 계획을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